아이와 부모의 역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하겠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새로운 모드 세팅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시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면 큰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도 작은아이 다루듯이 해, 하지마 이렇게 부모가 정해주고 유아기처럼 훈육자 역할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는 벌써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자신을 억누르고 옷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 나이에 맞게 자라고 성장하기 힘든 거죠. 그럼 초등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초등부모는 운동선수로 치면 코치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선수 대신 뛰어주진 않지만 선수와 함께 뛰고 움직이면서 기록을 재주고 시행착오를 점검해주고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코치가 바로 초등부모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너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대신해주는 부모님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모님들은 떡아웃에 앉아서 전술을 짜고 말로 선수를 이렇게 내보내고 들여보내는 감독 역할을 하려고 하시기도 합니다. 초등부모는 자 공부해, 샤워해라, 방 청소해라 그냥 명령하고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지켜보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샤워를 깨끗이 할 수 있는지, 얼마 만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하는지 세밀히 가르쳐주고 그것이 몸에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며 연습을 반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초등 저학년 때 자기 주도성이 시작되어야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하며 격려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행동이 아니고 하는 짓, 네, 이 짓을 보면요. 이렇게 막 사랑스럽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유아기에는 귀여운 맛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훌쩍 커버려서 알 건 다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지루한 거 딱질색이고 맨날 놀고 싶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요. 요구하는 건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힘드시죠. 도대체 아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부모를 힘들게 할까요?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발달 단계상의 특징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뇌 구조가 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활동성이죠. 진득하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요. 왜요? 뛰어보고 달려보고 움직여보면서 성장하는 시기라서요. 그렇게 해야 운동신경도 자라고 안전감각도 생기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뇌도 용량 큰 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애들이 말 안 듣고 뛰고 시끄러우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잘 크고 있구나. 아이고, 크려고 저러는구나. 그러다가 좀 지겨우면 좀만 얌전하게 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잘 지켜보고 참아주려 하지만 그래도 또 꾸지람이 필요한 순간도 있겠죠. 무언가 가르쳐야 할 부분이 생기면 아이와 같은 편이 되어주세요. 아이를 반대편에 세워놓고 너 왜 이러니? 이러다가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도 힘들지? 아빠도 네 나이 때는 힘들었어. 그래도 자꾸 연습하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해하는 순간에 안 돼. 이건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꾸지람이 자녀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설득하는데 온통 치중되어서 알맹이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대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도받은 기억은 없고 그냥 혼나서 속상하고 슬펐던 것, 서러웠던 감정, 혼났다는 마음의 상처만 남아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녀는 야단치는 대로가 아니라 칭찬하는 대로 큽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